오즈모 포켓 3 출시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메라인데요. 그런 포켓 3가 아직도 좋은지 단점은 없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치 센서의 포켓3는 아직도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팅값을 손대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토 모드로 해도 여전히 화질이 잘 나옵니다. 실내 촬영에서도 광량이 조금 부족해도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보다는 확실히 화질이 좀 더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을 찍을 때도 완전 세세한 아웃포커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아웃포커싱은 가능하다 보니 원하는 물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점거리가 20cm 정도이다 보니 완전 접근해서 촬영하면 블러가 끼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 초점을 다시 맞춰줘야 하는데 촬영 시 터치 스크린이 조금 작기 때문에 잘 보이는 크기가 아니다 보니 이 초점이 흐려진 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나가다가 촬영본을 아예 못 쓰고 새로 찍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신에 근접 촬영이 아닌 경우 작은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치 센서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반 촬영 모드도 좋지만 후보정에 특화된 로그 촬영 방식인 비록 M 모드로 촬영을 하고 색보정을 더해주면 4K 화질을 더욱더 생생하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4K 세팅에서는 2배 줌만 가능한데 디지털 줌이라 화질이 깨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로 무손실 줌 모드, 미드 텔레줌 모드가 추가되어서 화질 손실이 적어졌습니다. 각각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일반 줌보다는 화질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포켓3는 야간 저조도 환경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저녁 야외 촬영을 실시했을 때 가로등이 하나씩만 있는 어느 정도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 심지어 불빛 한 점 없는 어두운 산길에서도 ISO를 조절해서 촬영을 하니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포켓3에는 좀 더 특이한 기능도 있는데요. 바로 글래모 모드입니다. 자동적으로 포켓3를 이용해서 촬영한 촬영본의 피부 보정본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확실히 비교했을 때 일반 영상보다 피부 보정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었지만 단점은 전용 어플인 미모 어플을 통해서 다운받은 조그만 피부 보정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보정 영상이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포켓3에 있는 파일을 그냥 핸드폰으로 옮기게 되면 피부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촬영본이면 괜찮겠지만 촬영 시간이 늘어날수록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무선 와이파이 방식으로 다운받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카메라들과 포켓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체적으로 짐벌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라는 점입니다.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짐벌의 기능으로 인해서 일반 촬영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점은 영상의 퀄리티를 한 단계 올려줍니다. 내가 심지어 수전증이 있더라도 짐벌은 그러한 떨림을 미세하게 조정해주죠. 일반적인 카메라와 비교해보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수준. 이런 짐벌 기능을 이용해서 일반 카메라로는 따라할 수 없는 90도, 180도의 스핀샷 기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정에서 스핀샷을 세팅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뒤에 활성화를 시켜주면 이런 신기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 트래킹 기능으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짐벌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혼자서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찍어준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만 가득해 보이는 짐벌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내구성이 약하고 방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짐벌 자체가 한눈에 봐도 약하게 생긴 만큼 일반 카메라보다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 방수는 물론이고 생활방수 자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브이로그용 미러리스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포켓3를 찾으시는 이유는 휴대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꺼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스크린을 회전시키거나 촬영 버튼만 한번 누르면 촬영이 가능한 간단한 방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쇼츠나 릴스 등 세로 영상 촬영이 필요할 때는 스크린을 회전할 필요 없이 그저 촬영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기본 세팅인 가로 촬영과 다르게 최대 3K 정도의 화질밖에 구현을 할 수가 없지만 일일이 카메라를 세로로 세팅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리 켜놓지 않는 상태에서 부팅에 들어가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원하는 피사체를 바로 촬영하고 싶다 했을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구매 시 함께 제공하는 전용 보호 케이스와 함께 가지고 다녀도 되지만 이렇게 케이스에 넣은 상태로 가방에 넣어둔 후에 꺼내보면 짐벌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뭔가 상당히 찝찝해서 저는 이렇게만 들고 다니기에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짐벌 자체를 잡아주는 케이스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착용하고 돌아다녀 보니 상당히 편했지만 사용하다 보면 케이스 내부에 어떤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를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오디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영상으로 발사하는 음성의 잡음이 있거나
지직거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켓3는 3개의 내장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 오디오 수업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오디오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2와 함께 촬영을 하면 좀 더 선명한 음질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출시된 DJI 마이크 미니와 호환이 된다고 하니 좀 더 가성비 있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품 하나와 미니 마이크 하나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야외에서 오랜 시간 촬영하는 상황이 된다면 단품 하나만으로는 촬영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유튜버 등 야외에서 촬영할 일이 많으신 경우에는 추가 배터리 구매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도 촬영을 해봤는데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꺼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40분 이상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파일 자체가 40분, 40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컴퓨터로 파일을 옮길 때 생성되는 조용량 미리 보기 파일이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이 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가로 포켓3 단품 자체에는 액세서리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나사홀이 없기 때문에 삼각대 등을 장착하는 데에도 배터리 핸들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작은 배터리 핸들은 괜찮지만 추가 배터리와 함께 제공하는 미니 삼각대까지 합치면 너무 길어져서 휴대하기에는 좀 불편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를 위해서는 미니 삼각대가 아니라 쿠팡이나 알리에서 판매하는 포켓3 전용 고무 스탠드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품 69만원, 콤보 83만원의 오즈모 포켓3는 약한 내구성을 제외하면 거의 단점이 없는 유튜브용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간단하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야간의 저조다 환경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본인이 액티비티 등의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브이로그용으로 아주 간단하고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를 찾으신다면 오즈모 포켓3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내구성이 조금 부족한 친구다 보니 내가 평소에 물건을 좀 험하게 다룬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DJI i4의 컬러 리프레시 도움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포켓3 지금 사도 괜찮을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포켓3를 지금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